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어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의혹 같은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됐습니다. 통상 검찰 정기 인사는 매년 2월과 8월, 특히 검사장급 인사는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 이루어지는데 두 분은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죠. 먼저 김종혁 부총장님.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오해받을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수사, 인사는 인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상하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8월에 보통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부분 인사를 한 거는 대통령발 공습 같은 그런 인사라고 봐요. 통상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주요 사건, 특히 뭐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해 왔던 책임 검사들을 지금 사실 비수사기 이 역할로 지금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고요. 그래서 승진이라는 이제 모자를 씌워주고 사실 핵심적인 어떤 수사 라인들을 지금 사실상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한쪽으로는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발 공습 인사로 차단 내지는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만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인사고요. 한편으로는 야당은 특검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재성 수석님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바뀌었고요. 그 아래에 있는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모두 인사가 났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좌천성 승진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완전 좌천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김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하게 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지휘했던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차장 검사로 보임했습니다. 검사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차장 다 모두 검사장이 됐습니다만 뭐 수사권이 없거나 핵심 라인과는 좀 거리가 먼 보직으로 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김 부총장님. 예. 언론에서 좌천성 승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사가 아까 우리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 송경호 검사장 같은 경우는 부산 고검장으로 갔는데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그 추미애 장관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사장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권력과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 관련해서 이 좀 항의 발언도 하고 이러다가 좌천돼서 뭐 계속 딴 데를 이렇게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권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발탁이 됐는데 발탁이 됐다가 이번에 또 바뀌니까 수사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검사의 운명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짠하긴 하네요. 그간 사실 김건희 여사 그 가방 관련된 수사 그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도 빨리 좀 법리적으로 해도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털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좀 야권의 어떤 공세에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찰 조직이 그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한 거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공세를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뭐 야당이 계속 특검을 하자고 하니까 예. 특검으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검찰 스스로 이걸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건과 예. 같이 해서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너무 이제 전격적인 인사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별로 좀 흔쾌하지는 않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 그렇죠. 예. 그거야 당연히 이원석 총장은 인사가 어떻게 나든 간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검찰 수뇌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희가 믿어봐야죠. 네. 최재성 수석님, 이게 야당에서는 이제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을 때 이원석 총장이 그때 특검 물타기용이다 내지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가 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금기어고 김건희 여사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성역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소위 이제 건드렸을 때는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이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시즌2라고 봐요.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어긋난 점이 있다 했다가 유난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형제 같은 사람이고 검사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함께 겪었던 그런 사이고요. 김건희 여사하고도 아주 각별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예. 그 마리 앙뚜아네트 국민의 눈높이에 명품백 수수는 맞지 않는다. 이걸로 유난 갈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본뜻이야 어떻게 됐든 신속하게 명품백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중앙지검장 송중앙지검장이 수사검사 3명을 보강 투입하고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 신비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역을 건드린 것이 대통령의 공습적 인사권 행사로 이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역시 김건희 여사는 막강하다, 성역이다, 건들면 죽는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김종혁 부총장님 반박하실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네. 표현상에 있어서 무슨 성역이다 건드리면 죽는다는 건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야권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의 어떤 너무 전격성이라든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이러면 총장이 이제 9월달에 바뀌는데. 네. 근데 4개월 남긴 총장의 인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들이 좀 뭐랄까 일상적이지는 않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왜 꼭 굳이 이 시점이냐 이런 말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드는 느낌이 지난번에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발령을 났을 때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하필이면 선거 전에 그것을 발령을 내서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되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한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도 그 시간상 타이밍이 좀 부적절해 보여서 이걸로 또다시 오해를 사고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여권의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에 가 있던 상황에서 났고요. 인사가 난 뒤에 남은 일정을 취소해 이 총장이 인사가 날지 몰랐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잠시 들어보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최재성 전 수석님,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한 대목도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 발언 중에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보셨어요? 저는 발언 자체보다는 아주 한 10초 정도의 침묵 그리고 답변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번 대통령 인사를, 검찰 인사를 침묵 후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한 대목.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래서 침묵도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어떤 불만, 문제의식의 표현이고, 그리고 답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답변을 한 것. 이것도 강력한 어떤 불만과 문제제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사실 검찰총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도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인사인데 5월 달에 기습적으로 한 것도 그렇지만은 통상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윤 대통령이 잘 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추미애 장관 또 그 외 박범계 장관도 인사를 둘러싸고 또 검찰총장하고 의견이 맞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고 이런 거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그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윤 총장도 의견을 내고 나름 또 조율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도 당시 그랬고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그런 네.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도 네. 대통령실에서는 최소한 검찰총장의 이런 이제 인사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해서 일부분 반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통 되든 안 되든 그런 확인 소통은 있는 거예요. 갈등의 와중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원석 총장은 아예 그런 과정을 그냥 거치지 않고 결과물도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겠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도 상의를 안 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정도의 침묵과 답변을 봤을 때는. 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검찰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원석 총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침묵의 의미, 그 침묵의 의미가 기자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그러니까 인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수사는 계속 밀고 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고 매끄럽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검찰총장이 팔다리가 다 잘린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은 오늘부로 저 인사 이후로는 그냥 이름만 검찰총장이고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진입을 한 거라고 보고요. 잔여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예. 검찰총장을 떠받치고 있고 검찰총장과 함께 해야 될 사람과 시스템이 있는 건데요. 그게 그냥
공습적으로 일거에 그냥 붕괴된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수사는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 발언의 의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마지못해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총장은 검사이자 검찰의 수장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하라고 네. 했고 중앙지검장이 바로 액션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검사이자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인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수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기는 어렵게 됐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뀐 검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나 뭐 내용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바뀐 검사들은 그 이전에 해오던 수사들을 다 덮어버릴 거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손발이 다 잘렸으니까 수사는 이제 안 될 것이다, 뭐 얘기하고 계신 건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죠.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뭐 야당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사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뭐랄까 그 명운이 걸려 있는 예. 그런 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 라인은 바뀌었지만 그 정석대로 수사를 못할 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 입장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뀐 팀에서 나름대로 검찰총장도 그 바뀐 그 검사장들이나 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 잘못하면 우린 정말 검찰 정말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경고도 하실 것이고 또 직접 이렇게 관여도 좀 하실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수사는 수사다,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수사다라는 말의 신뢰성을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 공교롭게도요 시간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고요. 통상 저렇게 이제 차장들 이렇게 교체가 되고 중앙지검장 교체가 되고 하면 거기서 수사했던 내용들을 이전받고 또 자기들 시스템을 짜고 뭐 이러면서 금방 이제 두세 달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하에서 또 부산고검으로 이번에 발령이 난 송경호 그 중앙지검장 하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수사는 시간표상 새로운 팀으로 2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하기 어려운 시간표다 이렇게 시간이 볼수 조금 있죠. 지체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당연히 지체되죠. 한번 일반 사건도 확인을 해야 인수를 되니까. 받으면은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수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려면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 체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타임아웃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과거에 최근입니다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검찰 내에 마치 자신의 소식통 혹은 라인이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잠시 들어보죠.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예. 당연히 제 아는 사람들이 지인들, 선후배, 뭐 심지어 제자까지 그렇겠죠? 예. 검찰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부 사항은 저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예. 사실 이 대통령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검찰 라인을 좀 믿을 만한 사람들로 다시 좀 교체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뭐 조국 대표가 한 얘기에 연관시켜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검찰 내에서 돌아가는 얘기들이 다 조국 대표에게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뭐 그런 조국 대표 의구심이 주장이긴 있다? 합니다. 예.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근데 저기서 본인이 이제 통보받고 있다는 정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얘기를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이상해요. 그 상식적이지는 않은데 조국 대표께서는 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허튼 짓 하지 마 이런 것들 뭐 경고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조국 대표의 저 발언과 이번 인사가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연관 짓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조국
대표의 발언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여쭤봤다기보다는 이제 검찰 내에 이제 이번에 이제 교체된 그 인사들이 같은 윤석열 사단 출신이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좀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검찰 생리를 잘하는 대통령이 좀 믿을 만한 검사들로 교체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최 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우선 이제 조국 대표 말씀도 사실 검찰 권력을 그야말로 통찰하고 있다. 세세하게 다 체크하고 그 엄청난 정보가 모이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듣는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직이 아주 방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급만 돼도 검찰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들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것의 일환이고요. 특이하거나 잘못되거나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특히 인사 관련돼서는 검찰 조직이든 법원이든 이렇게 딱 평가가 나게 돼 있고 얘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집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요 라인이 그야말로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고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자신 있는 라인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 라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이 과거의 일이 돼버렸고 아무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윤한 갈등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가 대두된 요 세 가지 측면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했던 윤석열, 한동훈 이 검찰 요 라인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했던 점 하나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또 대두됐고 여기에 이원석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수사라는 어떤 조치와 액션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합쳐지면서 이번에 아주 공습적인 어떤 변화를 대통령이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의심나는 행동을 했다. 의심나는 인사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놓고 한 인사라고 저는 봐요. 예, 김종혁 부총장님 뭐 반박하실 내용 있었나요?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만약에 정권이 그 어떤 특정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만을 이렇게 핀포인트로 찍어서 그렇게 그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검찰 조직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무너졌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언론의 일부 시각이다. 네, 그럼 그렇게까지 갔다면은 진짜로 통제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번에 그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라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검찰 인사에 반영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 주변 사람들만 다 쳐낸다라는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두 가지를 다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인사, 그거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라는 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반응이 나왔는데 정치권 반응 살펴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보임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이력을 보면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집요하게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런 이력을 들어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 검사는 예를 들면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우리 본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편파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야당과 관련된 그런 수사를 했던 분들도 검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취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떤 미션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 취재를 하는 것이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수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낙인 찍어서 이 사람은 우리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친정부적이고 그리고 다른 수사에 대해서도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그런 편파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그 수사했던 것을 놓고서 좀 너무 강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해서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성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해서는 타이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항공사. 이스타 항공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의원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 오너였던 의원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어서 그 수사는 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수사인데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외치면서 예를 들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수사하는 것들은 그거 함부로 수사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는 그거는 온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특검도 하고 수사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를 그거는 과잉 수사니까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죠. 모순이다.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걸 또 문제 삼는 것은 또 모순이라고 하셨어요. 예. 사실 얼마 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수사 행태를 얘기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의 노모를 목욕탕까지 가서 검찰에서 만나고 묻고 또 거기 형제 여기까지 이제 소환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 행태가 지나치고 때론 또 뭐 인권유린적 요소가 있고 이렇게까지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노모 또 거기 형제들까지 막 이렇게 쫓아가서 하고 소환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주장은 저는 뭐 부차적으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내대표가 조금 이렇게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비켜간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수사했던 사람, 전주지검장, 이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이번 인사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좀 비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거는 뭐니 해도 국민들도 그렇고 또 뭐 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8월에 해야 될 인사를 지금 이렇게 한 이유 거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인사거든요. 이례적이었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성남FC 수사했던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했느냐. 이거는 조금 뭐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썩 와닿지 않는 그런 초점을 비껴난 그런 지적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하시죠. 만약에 검사들이 정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돈간이죠. 사돈인 분을 뭐 목욕탕까지 가서 뭐 질문을 했다든가 물어봤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방식이겠죠. 왜 그 안까지 들어가서 안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예. 수사에 제대로 협조 안 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여러 그러니까 좀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지금 있고요. 말씀하는 게 목욕탕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럼 목욕탕 안에까지 들어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로 그건 들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논평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검사들하고 술판을 벌였다. 검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술을 마셨다. 음식을 먹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의 수사가 적절치 않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구체적인 뭐 증거,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증언이 그 진술이 과연 사실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장모님 그러니까 전 사위의 문재인 그 전 어머니 대통령. 예. 그에 대한 것도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수사가 강압적이었다 이렇게만 그 두리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듣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 수사가 아주 부당한 것이고 준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야당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야당에서야 뭐라고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방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물들 수사하신 분들로 뉴스에 나오던데요. 오히려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겠습니까? 왜곡되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뭐 검찰 인사가 나오니까 뭐 여당은 야당에게 방탄이라고 그러고 야당은 여당에게 방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간의 그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불만, 비판 이런 것들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특히 이제 김민전 당선자 교수 출신인데 김민전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원석 그 총장에 대해서도 그럼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동안에 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이제 진척을 못 시켰느냐? 이런 식의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게 글쎄 뭐 일견 뭐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이 인사가 좀 그 뭐랄까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원석 총장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때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인사가 좀 무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최재성 성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더 아까 그 말씀을 조금 오히려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중앙지검장 된 이제 직전 전주지검장 왜 전사위에 대한 그 수사를 불법적 내지는 공포 수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회견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겁박도 하고 그리고 노모에 이제 그 목욕탕까지 가서 겁박도 하고 또 전사위의 매형 통장에서 이제 수백만 원 오간 거 뭐 이런 것도 문제 제기하고 매형을 10여 차례 이렇게 출석하라고 하고 근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포감을 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불법적인 수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온 거죠. 그 행태를 지금 하신 말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런 주장이 잘못됐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의정단상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근거가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의 장이 아닌 데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쪽 검찰 쪽의 그 주장을 듣지 못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네요. 검찰은 한마디로 그냥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게 만약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한 대로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율사들도 많고 변호사들도 많으시니까 그 어떤 그 압박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그런 수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뭐 술자리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내용도 저희가 좀 이후에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인사난 거 하나 더 짚어보면 바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장. 자, 이 자리에는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 서울 남부지검장을 보임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할 이 자리인데 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던 인사를 부임시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쌍방울 수사는 공안통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대북 관련이니까 공안통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것 자체가 무슨 뭐 공안통이 갔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내지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쌍방울 수사는 뭐 거의 수사 마무리돼서 지금 재판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네, 재판 그렇죠. 결과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화영 지사에 대해서 뭐 검찰이 이제 구형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진행을 시키겠죠.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어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맞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더 속도를 내고 뭐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 지금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저 수사는 뭐 지금 몇 개월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와서 사람을 집어넣어서 다시 뭐 속도를 낸다? 그것도 좀 이해는 하기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술도 했고 그런데 이 상황에도 좀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인사는 회장 글쎄요, 우선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장을 이제 인사를 한 거, 공안통을 인사를 한 거는 특별한 특이점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화영 의원이 주장하고 또 강력하게 지금 일종의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회유와 협박을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이 술자리 하는 소주도 마시는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신임 수원지검장이 그전 수사보다 뭐 훨씬 더 세고 강력하게 할 시기도 아니고 이화영 의원의 주장에 미루어 봐서는 전 부지사. 엄청나게 수사를 지금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서 해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번 인사를 놓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더 하고 시기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전 수사팀보다 더 세게 하고 더 빨리 하고 이거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검찰이 소위 말해서 출정 기록을 이화영 지사만 공개를 하고 김성태 그다음에 쌍방울 부회장, 방 부회장 이쪽은 구치소 측에서 출정 기록을 검찰에 줬는데 이화영 지사 건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주짜리 공방 이런 것들이 이 제대로 이제 규명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전관 예우에 해당하는
그런 변호사를 이화영 지사가 3번을 만났는데 한 번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축소해서 얘기를 했다 해서 이것도 이제 이화영 지사가 전 부지사가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도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뭘 한 그런 흔적이 없고 그렇게 여겨진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통화를 시켜줬다는 그런 진술도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통화할 수도 이재명 있는 대표하고. 거죠. 네. 그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나 다 통화할 수도 있는 건데 대북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인지를 했거나 혹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했거나 이것을 밝히는 부분인데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직접적 관계,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 관계에 의한 진술이 없어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이런 과정에 회의 협박도 있었고 진술이 한번 뒤집혔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런 이제 공방의 와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대북 송금 사건에 일전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론을 펴고 싶은데요. 일단은 왜 김성태나 이런 분들에 대해 출정 기록 제시하지 않느냐. 이화영 지사가 그 술자리 했다는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날짜도 계속 변하고 처음에 술을 뭐 마셨다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마셨다 나중에는 뭐 보니까 술인 것 같아서 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장소도 막 계속 바뀌고 있고. 그렇죠. 아니 네.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술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그것들을 다 까서 수사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어떤 사람이 진실이 아닌 것 같은 진술을 하면 그 진술에 맞춰서 수사가 춤을 춰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권 만약에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다른 엉뚱한 진술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계속 거기 진술에 맞춰서 조사를 하면 그걸 갖고 인권 유린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회유와 협박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데 이재명 지사 대표의 그 최측근이고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부지사까지 했던 분한테 어느 간 큰 검찰이 거기다 대고 그렇게 회유와 협박을 해서 그거를 그 진술을 없는 진술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들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거기다 어떤 간 큰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저도 법조 기자를 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인지 여부, 이화영 지사의 인지 여부, 이화영 지사가 보고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에게 예.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진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변호인이 나타나고 가족이 나타나고 해서 법정에서 온갖 소란을 피지 않았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나 가족관계 끊겠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처음에는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가 도대체 회유와 협박을 뭘 회유와 협박 이런 게 회유와 협박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 이분들에 대해서 뭐 검사들이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 의원들을 무더기로 지금 그 면회 가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가족 동원하고 변호사까지 계속 바꾸면서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바꾼 것 그것이 회유와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뭐 술자리 회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검찰을 또 공수처에 고발했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야 이제 자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도한 해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그 보고가 됐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하시는 거는 좀 과한 행동이 많아요. 일단 음주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 못한 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무슨 뭐 소장까지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 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뭐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예. 그 출정 기록 공개를 이회양지 사건만 하고 나머지 세 분을 안 하는 거. 그 출정 기록 공개가 소위 말해서 소주짜리라든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 초기에 검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하영 의원의 소주짜리 주장은. 이러면서 이하영 의원이 얘기한 것은 창고다. 이 취조실이 아니고 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검찰이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일반인의 문제 제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야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 그리고 전 부지사, 전 국회의원이 지금 피의자로 또 수사받고 수감돼 있고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또 나름의 근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출정 기록만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화영 의원의 주장은 소위 말해서 검찰이 이런저런 회유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심리적으로 이 정도 엄청난 사건 또 그야말로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되고 또 이화영 의원은 뭐 별건의 어떤 수사도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만나라고 한 전관 변호사, 전관 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 3번 만났는데 검찰은 1번 만났다 그러고 검찰은 이화영 의원이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이화영 하는 전 부지사. 예, 이화영 전 의원이 전 부지사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위축된 상태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를 통해서 회유하고 했다. 요게 이제 골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리해 주시죠. 그런 점을 예.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별건 수사, 회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김종혁 부총장님 뭐 추가로 하신 말씀 좀 아니 짧게 뭐 저는 듣고 뭐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한 얘기에 알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예, 검찰 인사가 있었던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 행보가 뒤늦게 알려져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제 12일에 원희룡 전 장관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만 알려졌지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에서 계셨던 김종혁 부총리 나오셨으니까 뭐 여쭤볼게요. 이런 거 물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두 분이 만나셔서 무슨 얘기했는지. 근데 되게 이런 이제 행보 자체가 공개된 것, 이 공개된 것 자체가 메시지 아닐까요? 어떻게 추론할 봐야 될까요?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선거 치느라고 고생하셨다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뭐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가 있었겠죠. 뭐가 시기적으로 있었을까요? 네. 시기적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대에 출마할 것이냐 안 출마할 것이냐가 예. 상당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만난 거니까 정치인의 행동이라는 건 모든 게 다 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원희룡 전 의원이 만나자라고 했을 때는 왜 만나자고 하셨을까? 동병상련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아마 이런 것도 예.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나가실 거냐? 당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최재성 전 수석님은 저 뉴스 보셨죠? 어제 저녁에 예. 보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도 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두 분이 만난 것 자체가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요. 또 그 이전에 한동훈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냐 아니냐. 또 원희룡 전 장관은 소위 이제 대통령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이 당사자로 거론됐던 당사자로 지목받는 사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장래의 경쟁자들은 고위직에 인사하지 않겠다라는 썰. 그런 것에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요. 요 만남 자체가 조금 특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거를 이제
고단수인 원희룡 전 장관이 뭐 다 알았을 텐데 왜 저 만남을 먼저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났을까요? 그 해석을 나와서 나쁠 게 없는 거죠. 원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배하고 사실 정치적인 스케줄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마땅치가 않고 불투명한 그런 상태죠. 총선 끝나고 나서 공개 행보가 없지 않았나요? 저게 처음인 것 같은데. 또 있었나요? 더 있었나요? 예, 원희룡 전 의원 말씀하시죠. 그러시죠. 뭐, 없었죠. 예, 예. 네. 전혀 이렇게 침잠하면서 거의 만나지 않았는데 첫 번째 공개된 행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만났다. 그것도 사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인가?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언론이나 일부 지지자들이 좀 너무 띄우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에서 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직접 영입을 했었죠. 한 전 위원장 마음이 당권 도전으로 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라는 것은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존중하고 하되 이제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각오하고 나온다면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죠. 김종혁 부처장님, 예. 저 이상민 의원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것 왜냐하면 같으세요? 지금 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언론의 관심,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또 저희 전당대회도 좀 모양새가 굉장히 제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김 빠진 맥주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후보님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도 나오시고 다른 분들도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용광로 그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뭐 거의 뭐 지금 추대와 비슷한 형식으로 갈 것 같은 그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이제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사실 당원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그 국면 전환의 모멘텀이랄까 그 계기를 만들고 있지 못한데 저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의 발언 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눈에 띄던데 사실 그 주류 세력이 그대로 있고 뭐 찐윤 핵심들이 뭐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류 세력이 있고 대통령의 당 장악력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길 바라는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 대통령을 좀 만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죠. 대통령과 어떤 그런 그 만남이라든가 화해 없이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은 좀 너무 좀 당이 좀 이렇게 좀 지지자들도 분화될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서 상처를 입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아마 차라리 대통령과 각을 세워라. 그게 당신이 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야, 그럼 우리 여권 분열돼서 큰일 난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받아낸 다음에 나오는 게 낫지 않겠어?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뭐랄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옴으로 해서 뭔가 좀 이 동력을 얻어서 이 국면 전환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고 근데 대놓고 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거죠. 자, 최재성 수석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전당대회에? 그렇게 이제 좀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보여요.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꾸겠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이후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야지 하다가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니야
또 이러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서 노출된 모습이라든가 집 앞에서 걷다가 통화하는 모습 예. 노출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이 총선 참패 후에 사퇴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근황들을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금 노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사진에서 원희룡 장관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과정 아니냐 싶은데요. 사실은 저게요.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다른 당 일이지만 우리 부총장님께서 용광로 선거가 되고 그러면 좋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말고 대당동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과 그다음에 한동훈이 위원장이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가 돼서 이후에 아마 여권의 어떤 그 상황들이 굉장히 이거는 폭발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출마 자체가. 우선 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율, 그야말로 당과 일반적 지지율을 가지고 뛰어들면은 현재로선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룰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그게 바로 모르고. 고민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정리해 주시죠. 이거는 윤한 갈등이 아니고 당까지 포함돼서 또 나경원 의원 등 뭐 당권 주자까지 포함해서 한동훈 1인과 나머지의 대결 구도가 되는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윤한 갈등을 넘어서는 윤한 전쟁적인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특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의권을 발동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훨씬 더 소용돌이가 이제 커질 수 있는 내가 보기엔 정말 출마 자체가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는 형국이 예, 되지 정리해 않겠나 주시죠. 싶습니다. 뭐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 모레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